안녕하세요. 포사이트입니다. 영국 관련 최신 뉴스의 역사가의 시각에서 논평을 하는 시리즈 2025년 1월 상반기에 5가지 뉴스 중에서 네 번째 노동당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영국 총선 후 첫 예산안 증세와 공공부문 투자 확대 2025년 영국 노동당 정부는 총선 이후 첫 번째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규모는 무려 710억 파운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증세와 공공부문 투자 확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이 영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정책이 공약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또 어떤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키어 스타머 총리의 약속, 서민 증세는 없다. 이 말은 과연 지켜졌을까요? 영국 정부의 새로운 예산안 핵심 내용은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NHS, National Health Service와 공공서비스에 대한 대규모 투자입니다. 정부는 NHS 예산을 226억 파운드 추가 투입해 의료 인력 부족과 병원 대기시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국방 예산 30억 파운드를 추가로 배정해 글로벌 안보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끄는 부분 바로 최저임금 인상. 시간당 12.21파운드, 무려 6.7% 상승하면서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정책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결국 정부가 선택한 방법은 세금 인상. 법인세는 19%에서 25%로 인상되었고요. 자본이득세 및 고소득층 소득세율이 상향되었습니다. 국민연금보험 National Insurance의 납부금도 인상되었습니다. 영국에서 공약은 신뢰의 상징. 그러나 이번에는 영국 정치에서 선거 공약, 즉 매니페스토는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정당과 국민 사이의 신뢰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죠. 정당들은 총선에서 승리하여 국회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면 유권자들로부터 통치 권한을 위임받았다, 즉 맨데이트를 확보했다고 간주합니다. 유권자가 투표를 통해 특정 정당에게 통치권을 위임할 때 그 선택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그 정당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 내세웠던 공약, 매니페스토가 마음에 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다양한 이유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만 여하튼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선택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공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정당이 집권 후에 공약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크게 방향을 바꾸면 이른바 정책의 유턴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그 정당이 정권을 유지할 근거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대통령도 국회도 임기가 보장되지만 영국은 임기 자체도 유동적일 뿐더러 의회 해산이나 총리 사퇴 절차가 매우 쉽고 간단합니다.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 곧바로 정권이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과거 2010년에 보수당과 연립내각을 꾸렸던 자유민주당의 닉 클렉 대표는 학비 동결을 공약했다가 지키지 못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자유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폭락하며 정치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었죠. 1997년에 첫 집권에 성공하여 3차례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2007년까지 총리직에 앉아있었던 토니 블레어의 경우 급격한 증세는 없다라는 선거 공약을 대체로 지키며 국민의 신뢰를 확보했었습니다. 일부 증세 정책이 있었지만 NHS 투자와 연결해서 대중의 지지를 유지할 수 있었죠. 결국 경제 성장과 공공 서비스 강화로 장기 집권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 집권한 키어 스타머의 경우는 서민 증세는 없다는 공약에도 불구하고 국민보험 인상 등 대규모 증세를 발표해버렸죠. 그러자 공약 불이행 논란이 커지며 노동당 신뢰도는 하락해버렸습니다. 2025년 초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보수당이 노동당을 앞서는 결과가 나와버렸죠. 총선에서의 압도적인 승리로 집권한 이후 1년을 버티지 못한 채 라이벌인 보수당에게 지지율에서 밀리게 돼버린 것입니다. 과연 스타머 정부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찬반 논의, 기대와 우려. 이번 예산안에 대해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이 극명하게 나뉩니다. 찬성 측 주장을 보면 공공 서비스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다라는 의견이 있고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내수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대기업과 부유층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공정한 조세 개혁이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반면 반대측 주장은 기업 투자 위축으로 고용 감소와 경제 성장 둔화가 우려된다. 중산층과 서민에게도 부담을 주는 국민보험 인상이다. 공약 불이행으로 노동당 신뢰도가 급락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대세입니다. 보수 언론인 The Financial Times에서는 복지 및 NHS 강화는 긍정적이지만 급격한 증세가 경제에 미칠 장기적 영향을 우려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했고요. 진보 성향의 The Guardian에서는 공약 불이행 논란에도 불구하고 복지 투자 확대는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결론, 스타머 정부의 도전과 과제. 이 예산안은 과연 영국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을까요? NHS 및 공공 서비스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증세와 공약 불이행 논란으로 노동당의 정치적 위기가 심화되었죠. 여론조사에서 보수당이 앞서는 결과가 나오면서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과연 키어 스타머 총리는 이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공약 위반이지만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정부의 신뢰를 깎아내리는 위험한 정책일까요?